묘비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실. 불공평한 유언자. 강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60세가 된 막내딸에게 아버지가 남긴 것은 고작 시골 끝자락에 버려진 묘지 한 구획이었다. 반면 큰언니와 작은언니에게는 각각 200억, 150억 원의 재산이 돌아갔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저만 미워하셨군요. 수진의 눈가에 서린 눈물이 떨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강만호는 유독 막내 수진에게만 냉정했다. 큰언니 수경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작은언니 수정은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수진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왜 하필 묘지를요? 아버지는 제가 죽기라도 바라셨나요? 변호사는 미안한 듯 말했다. 따님, 혹시 그 묘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땅의 기억. 3일 후 수지는 홀로 시골 묘지를 찾았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야산 중턱의 을씨년스러운 묘지였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사이로 낡은 비석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게 뭐라고?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묘지 입구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혹시 강만호 씨 따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 정말 그러시구나.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박순덕이에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여기 오셨거든요. 수지는 놀랐다. 아버지가 여기를 자주 오셨다고요? 그럼요. 특히 마지막 5년 동안은 거의 매달 오셨어요. 항상 혼자서 그 구석진 곳의 무덤 앞에서 한참씩 서 계시곤 했지요. 박 할머니는 수진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묘지 가장 깊숙한 곳,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유독 잘 관리된 무덤 하나가 있었다. 이 무덤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수지는 비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 김영숙의 묘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숨겨진 편지.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속에는 50년 전 편지들과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편지의 내용을 읽던 수지는 손이 떨렸다. 만호야,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정말 예쁜 딸이야.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어. 내가 좋아했던 이름으로. 만호야, 수진이가 벌써 돌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이 똑같아. 만호야, 수진이를 데리고 너를 보러 갈 수 없어서 미안해. 우리가 만나는 걸 알면 내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편지들은 모두 김영숙이라는 여성이 아버지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만호야,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수진이를 부탁해. 이 아이는 너의 딸이야. 진짜 딸 말이야. 아버지의 고백. 수지는 다음 날 바로 박순덕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 김영숙이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불쌍한 분. 옛날에 이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과 저희 아버지가,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 딸이라면 알 권리가 있지요. 박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영숙 씨와 아버님은 50년 전에 만나셨어요. 그때 아버님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지만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부인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영숙 씨는 혼자 이 시골로 내려왔지요. 그때 이미 당신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영숙 씨는 당신을 혼자 키웠어요. 아버님이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당신이 5살 때 영숙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당신을 데려가셨지요. 그때부터 당신은 막내딸로 자라게 된 거예요. 장 진실의 무게.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무덤 앞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유독 냉정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수진을 볼 때마다 김영숙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죄책감과 그리움이 냉정함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 왜 아버지는 제게 이 묘지를 남기신 걸까요? 그건 아마도 박 할머니가 무덤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세요. 수진이 따라가 보니 무덤 뒤쪽 소나무 아래 작은 돌덩이가 하나 있었다. 돌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방수포로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통장의 잔고는 무려 300억 원이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수진아, 아빠가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너는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자 아빠의 진짜 딸이다. 다른 언니들에게 준 돈은 의무감으로 준 것이지만 너에게 주는 이 돈은 진심과 사랑으로 주는 것이다. 내 엄마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야 너에게 말할 수 있구나. 사랑한다. 내 딸아. 6장 용서와 치유. 수지는 며칠 동안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언니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도 나름의 삶이 있었고 이미 늦은 나이에 가족 관계가 뒤바뀌는 충격을 줄 필요는 없었다. 대신 수지는 김영숙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무덤도 그 옆에 마련했다. 비록 본가의 선사는 아니지만 이곳이야말로 아버지가 진정 쉬고 싶어 했던 곳일 것이다. 몇 달 후 수지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이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다. 이름은 영숙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는 봉사를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수지는 무덤 앞에서 아버지와 생모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아버지, 엄마,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가 평생 저를 멀리 하셨던 것도, 엄마를 그리워하셨던 것도 이제 알겠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늦지 않았죠. 앞으로는 두 분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볼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니들도 반가워했다. 수진아,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가족끼리 좀 더 자주 만나자. 네, 언니. 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도 놀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시골 밤하늘 아래 그녀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로부터 5년 후 영숙 도서관은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수지는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를 더욱 젊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이 도서관을 만드셨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야.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누어 줄 때 더 커지거든. 그날 밤 수지는 무덤을 찾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제 삶의 의미도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달빛이 무덤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다. 10년 후 새로운 발견, 예상치 못한 방문자. 영숙 도서관이 문을 연 지 10년이 흘렀다. 이제 75세가 된 수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도서관에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혹시 강수진 관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김영숙. 제 어머니와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김영숙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인가? 태준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다. 그는 수진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게 여동생이 생길 거야 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또 다른 진실.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김영숙이 강만호를 만나기 전 첫 번째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태준을 키우며 혼자 살다가 강만호를 만났고 수진을 임신한 후에도 태준을 끝까지 보살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수진이는 정말 예쁜 아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잘해줘라고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오빠는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사를 다니며 살다가 최근에야 이 도서관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태주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앨범에는 어린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김영숙이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다. 5살 때까지의 수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족의 완성. 그날부터 태주는 자주 도서관을 찾아왔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수진아, 우리 도서관에 아이들이 직접 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처음에는 어색했던 오빠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70대 중반에 찾은 친오빠의 존재는 수진에게 또 다른 선물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우리 이야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쓴 이야기를 정성껏 편집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 어느 날 도서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수진의 큰언니 수경과 작은언니 수정이었다. 수진아, 우리도 도서관 일을 도와주고 싶어. 언니들이요? 우리도 이제 은퇴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 특히 수정이는 의사니까 아이들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수지는 감격했다. 언니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일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런데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내다니. 언니, 저는 그냥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을 뿐이에요. 마을의 변화. 영숙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다. 도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오는 가족들이 늘어났고,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와서 정착하기도 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수진아, 내가 온 후로 이 마을이 정말 활기차졌어. 영숙이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처음에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생의 마지막 선물. 수진이 80세가 되던 해, 태준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수진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그것은 김영숙이 수진에게 쓴 편지였다. 봉투에는 수진이가 80세가 되면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내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정말 기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궁금하지만 분명 사랑이 가득한 삶이었을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분도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대를 이어가는 꿈. 그 해 겨울, 태준의 딸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고모, 저도 이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할머니와 고모가 만든 이 따뜻한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25살의 지은은 교육학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었다. 그럼 우리 영숙 도서관을 더 큰 꿈으로 만들어 볼까? 수진과 지은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인근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을 더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책과 사랑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15장 완성된 사랑. 수진이 85세가 되던 해봄, 그녀는
김영숙과 강만호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두 분이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다가 평안하게 잠들어 버렸다. 에필로그, 영원한 사랑. 수진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태주는 추도사에서 말했다. 제 여동생 수진이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지은이는 수진의 뒤를 이어 도서관을 운영하며 할머니와 고모가 시작한 사랑의 점력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영숙 도서관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다. 이곳은 김영숙, 강만호, 강수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묘지의 새 무덤 앞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가져다 심은 꽃들이었다. 그곳에는 이제 완전해진 가족이 함께 쉬고 있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꽃 피우며 살아간다.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세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전해진다.